예, 이번에 신제품은 너무 어려워요. 5개 모듈로 구성된 멀티뷰 카메라와 엣지 CNN 기반 이동 경로 추적 기술이 적용된 영상 감시 장치. 그러니까 CCTV라는 거는 대충 알겠는데, 네. 예, 그러니까 뭐 멀티뷰 카메라도 알겠어요. 뭐 5개 모듈로 구성된. 근데 엣지 CNN 기반 이동 경로 추적 기술이란 건 뭔가요? 먼저 이제 엣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네. CNN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CNN은 보통 미국의 뉴스 채널. 네. 네. 우리 제일 편하게 생각하실 맞아요, 텐데 맞아요. 이 CNN이라는 부분은 네, 우리나라 이제 우리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왔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듣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가전제품에도 요즘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면은 팔리지가 않고. 네. 그래서 이 CNN은 굉장히 오래된 인공지능의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대회가 있었냐면 그 이 인공지능이 하나의 주최 대회로서 고양이와 개를 컴퓨터가 판단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고양이냐 개냐. 예, 근데 사람은 판단할 수 있지만 네. 이 컴퓨터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CNN이라는 것과 RNN이라는 것을 두 개 가지고 해보니까 CNN이 훨씬 더 적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CNN이 아주 단순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돼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 어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적용해서 한 게 CNN이라는 거고, 네. 엣지라는 것은 네. 엣지 있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엣지 그 있다. 엣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엣지가 여기서 얘기하는 모서리, 끝단이라는 걸 엣지가 의미하는 모서리죠. 거예요. 예. 근데 예전에 CCTV는 이 현장에 있는 카메라는 단순히 녹화만 하고 보내주는 건 역할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0이에요. 근데 카메라는 그렇게만 하면 어떤 경쟁력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네. 카메라 안에 그 엣지, 그러니까 모서리단에다가 그 어떤 그 CPU 작은 컴퓨터를 넣어서 작은 칩을 넣네요. 거기에 CNN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이 카메라 자체가 지능이 생긴 겁니다. 아 진짜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한층 강력해진 CCTV가 생긴 거군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회사를 설립하신 지가 월드 CNS라는 회사가 나온 지가 3년밖에 안 됐대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기술도 아니고 신제품을 인정받았으니까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초고속으로? 물론 이제 제가 NEP 인증업체를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저희 회사가 네. 아마 제일. 3년 만에 받은 거는 굉장히 빨리 받은 것이고 보통 회사 경력이 NEP 인증을 받으려면 10년 정도는 네. 돼야 수준이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외형적인 것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IT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꼽잖아요. 네네네. 그분도 철학과를 나왔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의 어떤 애플을 꿈꾸면서 법학과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전 회사에서 기술 영업을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수집했던 게 좀 더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세일즈를 먼저 시작을 하셨구나. 근데 그래서. 기술 영업한 게 아니라 생산도 해보고 현장 PM도 해봤던 게 지금의 어떤 좀 더 시너지를 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술 영업을 하기 전에 제가 한 직업이 한 10몇 개 정도 했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런 네. 게 그때는 다 실패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도움이 되시는구나. 제품화된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경찰 수사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럼요. 저도 예전에 차에서 물건을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CCTV를 분석해서 경찰이 2주 만에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도 CCTV 없으면 자기네 수사 못한다.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동선을 파악할 때 맞아요.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CCTV다 보니까 앞으로 이 CCTV가 단순히 저는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가치, 안전과 어떤 그런 건강이라는 어떤 부분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을 통해서 사회에도 이바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되게 쉽게 얘기해 주셔서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CCTV는 그냥 정말 아주 어린 수준이라면 거기 엣지 그 모서리에다가 굉장히 칩을 하나 넣어서 CPU를 넣어서 굉장히 놀랄만큼 똑똑해진 CCTV를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뭔가를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얼핏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아서 어떻게 특히 공략하고 계신 뭐 분야라든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부 주도형 사업, SOC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CCTV는
각 기초단체 구에서 1년에 최소 10억 단위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에서 안전한 나라 1위. 그러기 위해서는 CCTV가 워낙 설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기초단체장들도 민원이 무조건 들어와요. 우리 집 앞에 좀 CCTV 설치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항상 CCTV 편성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제품으로 만약에 바꿔요. 그렇게 네. 되면 지금의 CCTV보다 어떤 더 놀라운 게 있죠? 그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 하는데요. 저번에도 저기 계신 분이 판넬을 아주 잘 만들어 오셨는데. 네. 기존의 제품하고 이제 차별성이라고 보면은 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사고가 날 때 보통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고가 나잖아요. 사람의 눈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잖아요. 뒤가 안 보이다든지. 근데 저희 CCTV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멀티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개. 네, 5개니까 360도로 보일 수 있으니까 사람은 뒤를 못 보지만 이 카메라는 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이 그러니까 얘가 못 찍는 게 없구나. 거기 그렇죠. 있으면. 네. 그걸 좀 제가 이용한 거죠. CCTV는 사람의 눈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면 기술이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보통 CCTV는 요즘에 그 주변에 설치된 CCTV들은 그 거리가 10에서 25m 뿐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CCTV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했는데 오검지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거리는 25m까지 하라고 해서 25m뿐이 보이지 않는데 저희는 그걸 60m까지 올렸어요. 대폭 늘어났네요. 네,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CNN 인공지능 기술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통 CCTV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분류를 안 하는데 저는 CNN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분류해서 사람만을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CCTV는 사물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동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존 제품하고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엔트 아니고 엠트. 네. 네. 어떤 제품인지 제가 역시 자료를 좀 읽어봤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저는 처음 보는 단어예요. 칼코지나이드계. 칼코지나이드계 나노 입자 적용 자동차 및 건축용 투명 열차단 필름. 네, 뒤에는 좀 쉬운데 칼코지나이드계가 뭔가요? 사실은 좀 멋있게 보이려고 지었고요. 네. 이런 게 중요하죠. 이제 저희가 소재를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소재 광국 하게 되게 되면 첫 번째가 미국, 두 번째가 일본. 그다음 독일이죠. 네. 이런 열차단 소재인 경우에는 특히나 일본이 아주 강하고요. 일본에서도 그 유명한 S사가 제일 강한데 90년대 후반서부터 이 열차단 소재들을 계속 개발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기술이 괜찮았었는데 제가 이게 계속 한 우물을 파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너무 또 일본과 독일과 미국이 컸나요? 예, 한 2004, 5년쯤에 뭐 반도체도 좀 만져보고 하다가 오늘 보니까는 갑자기 어마어마한 기술이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재 이름이 이게 텅스텐 브론즈 멋있지 않습니까? 텅스텐 브론즈. 그래서 이름이 뭐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 한번 이겨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특허가요 너무나 강력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주기율표 이렇게 보시면 한 103가지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72가지를 걔네 조성해서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막강한 특허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 소재들이 들어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스미토모 3M에서 합자 회사가 맺어져 가지고 전문 회사들이 생겼고 당연히 미국은 더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는데 못 이기는 이유가 그 아까 72가지 소재 중에서도 다 산화물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산소하고 결합돼 있는 할로겐족 원소들은 좀 안 좋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옆집에 이제 칼코겐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 메탈이나 이런 거하고 붙을 때 칼코지나이드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요. 칼코겐 원소들이 첫 번째가 사실 산소입니다. 산소, 황, 설퍼, 그다음에 셀레늄, 텔레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산소하고 붙어 있는 건 너무 많아서 다 산화물로 빠져 있고요. 대부분 나머지들 붙은 것들은 이제 칼코지나이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텅스텐 브론즈 이건 산화물 계열이거든요. 거기 너무 다 써버렸으니까 난 아니다. 그래서 난 갈코지나이드.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은 너무 앞서서 지금 특허가 너무 많이 출원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건드리기가 뭐 너무 이게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조금 예. 하셨구나. 예. 예. 그래서 사실 투명 열차단 필름은 뭐 운전을 하는 뭐 분들은 당연히 차에다가 하는 썬팅이니까 예. 그런데 이 투명 열차단 필름을 어떻게 해서 자동차 및 건축용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 걸까요? 이 신제품을 쓰면? 예, 기존에 사실 많이 있고요. 뭐 루마, 뭐 3M 다 있는 제품들이라서 제차도 루마. 기본적으로 일단 그건 다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자동차하고 건축용 필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차는 앞유리하고 뒷유리는 맑아야 됩니다. 그렇죠. 보여야죠. 페이지가 없어야 사고가 안 나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자동차에서는 제일 큰 적이고, 그다음에 건축용인 경우에는 안전성. 그다음에 냉방 이외에 열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격이 싸야 될 것.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성능을 봐야 되는데요. 네. 우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32도 하고 압도적으로, 23도. 네.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 아마 이때 초 단위로 이제 온도가 툭툭툭 올라갑니다. 보시는 것 같이 필름 들어가면 짱입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0%네요. 지금 자외선은 다 통과되는 거네요. 자외선 다 자른 거죠. 이제 차단율. 차단율. 거의 100%예요. 99.3%니까. 예. 자외선 차단되고. 적외선은 35%. 밑에 가시광선은 뭐 우리 보이는 만큼만. 네. 지금 저희가 일본 수출 규제가 지금 좀 있으면 7월 4일이 1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저희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딱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기업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너무 이 1주년을 앞두고 저희는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하거든요.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그래서 특별법도 이제 뭐 통과가 됐고 그래서 뭐 저희 부가 사실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라서 아주 그 강소기업이 나오셔가지고 딱 소부장 강소기업이 나오셔서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한 마디만 더 드리면은요. 작년 12월 달 일본 전시회에 저희가 출품을 했거든요. 기존까지는 이런 열차단 재료를 일본 전시회에 출품한 예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출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출품하자마자 2시간 있으니까 아사히그라스의 연구원분이 오셔가지고는 쓱 오시더니 나스미 또 뭐랑 친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친하면 어쩔 건데 그래서 줬죠. 분석하라고. 그래서 지금 그걸 계기로 사실은 아사히그라스 신제품에서 저희 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근데 특허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죠. 안 했으면 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사히가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기 전에 국내 특허는 등록 당연히 돼 있고요. 예. PCT 출원돼 있고 미국, 일본. 근데 물론 아까 앞서서 조금 얘기해 주셨지만 근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네. 많이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특허가 너무 강력해서 일본 쪽에 일본 특허가 너무 강력해서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산화물을 포기하는 순간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아까 칼코지나이드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었어요. 연구개발비가 많이 드셨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 산자부 소재부품 산업이 없었으면 그 기술개발 사업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었죠. 진짜요? 돈 받으신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한 2년은 저희가 자체 자금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려고 할 때쯤 이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소부장 그걸로도 선정이 되신 분들이군요. 분 기업이시군요. 소재부품 사업. 그래서 그때 마침 선정되니까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 또 정부 지원 연구기관에서 또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아유 너무 딱 적절한 보통 다른 특허하고 틀리게 이제 소재 쪽은 물질 특허라고 이제 물질 특허? 물질 특허. 이렇게 소재나 물질 특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게 LED 중에서 그 청색 LED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천연색으로 이렇게 화질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대 3원색 중에 하나가 청색이잖아요. 그건 이제 일본의 모 회사에 계신 분이 또 독점을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한동안 지금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 물질 특허 때문에 한 20년 이상이 가기 때문에 저희 업체 쪽에서는 보면 그쪽 특허를 사다 쓰거나 아니 빌려 쓰거나 그쪽 소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다른 특허 중에서도 물질 특허가 사실 가장 강력한 특허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를 또 특히 좀 공략하고 싶으세요? 물론 건축가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자동차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일단 제일 먼저는 어디를 조금 어느 쪽을 좀 뚫고 싶으세요? 지금 NEP 인증받은 그레이드가 딱 있고요. 네. 이걸 기준으로 조금만 양보하면 가격을 훨씬 낮출 수 있고 조금만 높이면 품질을 훨씬 높일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약간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쪽을 다 하려고요. 발이 두 개라 양다리 네. 거치려는데 네. 한쪽은 정말 지원 사업이라든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공공 사업에 쓸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을 낮추고 또 한쪽은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 일본, 유럽 쪽에다가 전시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네. 작년 연말에. 네. 근데 이 코비드가 아니었으면 네.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막 날라다닐 텐데. 쫙쫙.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많이 네. 만든 걸 가지고 네. 뭐 가까운 충남 도청부터 찾아가가지고 예. 네. 뭐 그냥 놔두느니 네. 공사업도 하고 그럴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재밌는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팟캐스트 산소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기술 표준원이 인증한 신기술과 신제품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신기술을 소개해드렸고 이번 시간은 신제품에 대해 이야기 재밌게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신기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너무 재밌습니다. 신기술도 앞서 17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